사회적 거리두기 슬기롭게 잘 실천하고 계시죠? 정말 이 답답하고 불편한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말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는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죠. 그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QR코드를 찍고 어디 들어간다는 상상이나 우리가 해봤겠어요? 근데 우리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국가에서 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자유는 제약받은 채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제기해보게 되는 거죠. 국가는 이 국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권력 그리고 시민적 자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고찰을 하게 된 거죠. 사실상 지금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 공공선,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상황이다 라는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해서 충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 권력이 시민적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온당한 수준이라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비단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시민들의 자유에 억압과 제한을 가하는 모든 상황에서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일개 국민이 어찌 감히 국가 권력에 대항하고 도전할 수가 있나 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국가의 피지배 계층이었던 일방적으로 종속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들의 사회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에는 이러한 의문, 어디까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라는 민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책, 좁은 회랑, 이 책이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은 써니피디아에서 리뷰한 적이 있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의 저자인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신간이에요. 아주 따끈따끈한 새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저자는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의 자유, 이 둘 간의 공존과 조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좁은 회랑? 회랑이라는 말은 좁은 통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통로에 더 좁다라는 그런 형용사가 더해진 것은 그만큼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뭐가 힘드냐? 바로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가 공존하는 그 작은 가능성, 너무나도 어려운 그 가능성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좁은 통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고 튕겨져 나가기가 십상인 그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좁은 회랑이에요. 공포와 억압을 초래하는 독재 국가와 폭력과 무법 상태를 부르는 국가 부재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 있다. 이 회랑에서 국가와 사회는 섬세한 균형을 이룬다. 그것이 문이 아니라 회랑인 것은 자유를 얻어가는 일이 한 차례 통과 의례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회랑이 좁은 것은 그만큼 진입하기 어렵고 이탈하기 쉽다는 뜻이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레드퀸의 달리기처럼 국가와 사회는 같은 속도로 달려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왜 굳이 좁은 회랑이냐? 좁은 문이 아닌 이유는 문은 열면 종착지가 있잖아요. 끝이 있어요.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회랑이라는 것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죠.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튕겨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역동적이고 부단한 끝없는 투쟁의 과정, 그 힘든 지난한 여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좁은 회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굳이 이 회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 두 저자들이 논의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들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간의 공존과 조화, 지속성 있는 균형, 그리고 건전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 거대한 논의의 출발점이자 끝은 바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즉,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균형이 이루어져야만이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저자들은 이 책의 주제이자 논의의 대전제로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이 논의의 출발점을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 찾고 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써니피디아에서 리뷰한 적이 있는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 이 책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규정을 하고 이 서로가 모두를 두려워하는 이 처절하고 공포스럽고 폭력적인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폭력을 독점한 이 거대한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리바이어던이죠. 서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모두를 두려워하느니 차라리 국가 하나를 두려워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저자들은 이 리바이어던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독재 리바이어던, 부재 리바이어던, 종이 리바이어던, 그리고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아주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들면서 각각 유형의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보여주면서 어떤 유형이 가장 번영의 가능성이 크고 좁은 회랑에서 살아남을 개연성이 큰가를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이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이 가장 이 좁은 회랑에 안착하기 좋은 체제다. 즉,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에 적합한 체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확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저성장이 시작된 이런 마당에 국가 권력이 커지는 상황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그런 국가 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족쇄를 채우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국가가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감시하고 그리고 여기에 항상 민감성을 잃지 않고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거죠. 적극적인 사회와 역량이 큰 국가가 있는 민주적인 나라에 사는 우리 대다수는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지배 아래 고통을 겪거나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국가기관도 없는 가운데 공포와 폭력, 지배 아래 생존해야 하는 이들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운이 좋다. 그러나 족쇄찬 리바이어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일을 더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회랑 밖으로 밀려나갈 가능성을 줄이는 데 있어서 핵심은 국가와 사회 간에 그리고 권력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간의 균형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독재의 경험을 갖고 있고 이 피 흘려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민감하죠. 게다가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과 SNS를 통한 상시적인 제보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들 개개인의 눈과 귀와 입이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됐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국가 권력의 강화, 추세와 맞물려서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어떤 힘겨루기가 더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좁은 회랑 안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그 힘겨루기의 양상이 제로섬 게임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서로 그냥 죽이기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되고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윈윈하고 상생하는 견지에서 그 힘겨루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잘 보장받고 또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있는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를 보장받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떠세요?